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인류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해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조차 신속함과 정확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느린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후생노동성 계획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3월 중에 117만 명에 해당하는 234만 회분 백신을 도도부현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본 전역에 470만 명에 달하는 의료 종사자 중에서 겨우 20%밖에 되지 않은 분량이죠. 또한 고령자 대상으로는 4월 5일부터 각 도도부현을 합쳐 5만 명에 달하는 백신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월 12일부터 단계별로 배송이나 접종 사항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서서히 규모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규제 개혁상은 지난 2월 26일에 고령자 3,600만 명에 해당하는 백신에 대해서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배송을 전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령자 시설 종사자 및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60세부터 64세 일반인 그리고 16세 이상의 일반인의 순서로 접종이 실시된다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백신 배송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홋카이도 상황만 봐도 일본의 백신 배송 계획이 엉망진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홋카이도에 4월달에 배송되는 백신의 분량이 계획보다 훨씬 적게 배송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4월에 16만 명 분량이 배송될 예정이었지만 4월달에 배분되는 백신의 분량은 겨우 3분의 1도 되지 않은 5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4월에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자의 경우에도 116만 명분이 필요하지만 4월에 배송되는 분량은 겨우 0.7%에 불과한 11,000명분이 배송될 전망이죠. 이것은 홋카이도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도쿄 근처의 사이타마현 지사도 일본 정부의 백신 배송 계획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타마현에 3월과 4월에 도착할 코로나 백신의 분량 역시 계획보다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의료 종사자들을 향해 언제 백신이 도착하든지 접종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사이타마현에 공급할 분량은 대략 현 내에는 22만 명의 의료 종사자가 있는데 공급될 백신은 대략 4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가 있는데 고령자를 위한 백신 배송 분량은 대략 1만 명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 지사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의 공급량은 거의 말도 되지 않은 분량입니다. 일본 정부가 6월 말까지 공급한다고 밝힌 백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도착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배송이 그렇게 간단한 아베가 배포한 마스크를 배달하는데도 무려 수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 일본 시스템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며 자주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이 지방자치단체에 배송이 된다고 해도 백신 접종이 일본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최소 잔량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접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밝혔기 때문이죠. 일본의 백신 접종 진행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월 26일 백신 조달수는 83만 8,890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월 26일 백신 접종자 수는 28,530회에 불과합니다. 다음 그래프가 바로 일본의 날짜별 접종 현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벌써 1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접종 상황은 겨우 28,530회분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3,000회분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2월 22일 토요일, 2월 21일 일요일, 그리고 임시 공휴일인 2월 23일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황당함도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의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2월 26일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일본보다 늦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신속함과 정확성도 여기서 드러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첫날인 2월 26일에 한국 전역에서 18,489명이 접종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대략 2.5배가 많은 1억 2,600만 명입니다. 당연히 일본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 상황도 빨라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는데요. 한국이 백신 접종 첫날에 2만 명 가까이 접종했을 때 일본은 백신 접종 첫날에 겨우 125명밖에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0일째인 2월 26일에도 하루 접종 횟수가 6,634회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일본 지자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온라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 지연과 일정 변경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황당한 대응에 대해 불만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일정 변경으로 접종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시카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백신 정보가 올 때마다 접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날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지난 2월 26일 밤에 오사카, 효고, 교토와 아이치, 기우, 후쿠오카까지 6개 현에 대해서 긴급사태 선언을 2월 내에 정식 해제할 것을 표명했지만 평소에 개최하던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과 해제의 책임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던 스가의 장남 세이고가 총무성의 불법 접대 및 향응 제공 사건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불리한 질문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입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장남 세이고의 불법 접대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핑을 주최하는 내각 기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총리 관저에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도쿄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이번에 긴급사태가 해제될 지역엔 6개 현도 심각하며 게다가 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후쿠오카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병상 사용률이 높으며 전문가들은 후쿠오카현을 먼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신중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후쿠오카현도 해제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에는 일본 내에서 변이된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감염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변이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6개 현에 대해서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먼저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상황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허둥지둥한 일본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